이 예전에는 뭐 50% 정도의 약간 네이버 뭐 쿠팡 이거 다 뭐 이제 가품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소비자들이 인쇄해도 거기 있는 거 가품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제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근데 근데 요즘에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어떻게 가품이 본품보다 더 많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 가격이 완전히 이제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전지 걱정되는 게 거기 있는 분들은 과연 정상적으로 이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실 수가 있나? 저 좀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치님 그래서 보시기 걔네들이 문제인 게요. 중요한 거는요. 50%도 갖다가 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리점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50%보다 더 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회사하고 대리점장하고 1대1로 계약을 한다니까 음? 모든 대리점장들이 전부 다 제품을 다 50%에 구매하는 줄 알아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음. 50%의 구매를 절대 못해요. 모든 제품을 언제 매월 1일 날 딱 네. 한 번 가만히 있어봐. 그게 돈으로 2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나? 딱 한 번 50%에 2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기초 제가 제공가 그거 아니에요, 코치님? 네 이거 한 번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그 사업자가 음. 이거를 해갖고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어 그게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식의 논리야. 이자를 내가 왜 돈을 음. 선이자를 띄고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이런 원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걸 같은 뭐라고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지, 카드가? 나 이거 카드깡이 아니고 이런 식의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 매출을, 제품을 미리 본사에다가, 제품은 안 와. 음. 제품은 안 와. 음. 제품은 안 오는데 내가 본사에다가 그냥 50%의 제품을 500인가 얼마까지 살 수 있어. 근데 음. 제품은 안 와. 음. 근데 그냥 그래서 그건 왜 안 오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냥 본사에 에, 둔대. 보관하는 거다. 보관을 하는데 내가 판매를 일으키면은 그걸 주는 거야. 아, 판매를 일으키면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그거를 500만 원어치는 그냥 50%에 그냥 갖다가 팔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해놨다가 네. 그거를 500만 원어치를 해놨다가 못 팔아.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응, 응, 못,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기초 재고를 할 수도 없고, 그 기초 재고 할 수 있는 그게 열리지도 않아. 어머. 그러면 나는 불이익을 받는 거야. 그러면 대리점장 재계약할 때 이게 몇 번 이어지면은 또 거기서 안 되는 거야. 어, 너무 기발하고 창의적인데 이상한 방식으로 창의적이네요. 어떻게 예. 이까지 그리고 아무나, 모든 세금을 다 대리점장이 내는 것도 재밌는 거야, 이게. 아, 자기 산하 1대1로 계약했다는 50% 네. 50%로 계약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 자기 산하에 그것까지 부가세 그래서 까지요. 전부 다 자기 산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응? 그걸 다 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취업해서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내게 한다고요? 네, 그렇대요. 이거 너무, 근데 그거를 어 다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그 안에 어, 법무팀이 따로 존재하고 그러면요 제가 대리점장이면은 저한테 한 사람의 법무팀에 있는 팀원이 하나가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붙어 어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매월 기장 수수료를 띄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출에 따라서 그것도 띄어가요. 어, 놀랍네요. 이 얘기는 나도 처음 하네.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내게 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이거는 네, 너무 네, 충격적이고. 네. 왜냐면 맞아요. 이게 다 각자가 프리랜서라서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고 출퇴근시키는 게 아닌데 이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근데 뭔가 다 내게 돼 있어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약간 인심 쓰는 느낌? 근데 음, 그렇잖아요. 벤츠도 사실 벤츠를 사는 건 이 사람
자기 돈으로 결제해서 이 사람이 타는 건데 마치 그게 회사의 마케팅이 되잖아요. 이거에서 음, 돈 벌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기법들이 내 돈은 아무것도 내 노력과 내 돈은 아무것도 안 쓰면서 이 대리점장 포지션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다 전가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럼 다시 네네. 돌아와서 지금 제품 얘기를 아까 하다가 제가 잠깐 이쪽으로 얘기 흘러갔는데 그럼 제품이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 50%가 안 되게 판매가 된다는 건 사실 그런 대리점장이 본인들은 정가 내지는 뭐 약간 할인받은 가격으로 사서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네요. 주로 이제 이런 식이죠.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점장이야. 음. 그럼 내가 대리점장 가려면 기본 내 산하에 10명을 달아야 돼요. 아, 그러면은 파워 매니저 7명, 매니저 어, 3명 이렇게 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중에 파워 매니저 중에 하나가 내 직계 가족인 거야. 음, 그래서 그 직계 가족이 이제 30%의 할인을 해주고 음, 그 사람 거 빼고 나머지 내가 20%를 먹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20%, 50%가 되는 거야. 예. 50% 할인. 이런 식으로 제품을 사는 거예요. 아, 그럼 결론적으로 대리점장은 50%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되게 적은 양의 제품이고 온라인에 지금 막 떠도는 제품들은 누군가가 뭐 이거 하다가 대리점장을 뭐 그만뒀든지 무슨 수가 생겼든지 음. 해서 이제 점핑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지고 나간 제품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던지고 나가는 제품들이 제가 그때 대리점장 할 때만 해도 37%까지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45%에 사주기도 했고, 음, 또 어떤 사람은 50%에 주기도 했고, 좀 불쌍한 사람은 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안 코치님이 됐어서. 현금 주고 그 사람들 거 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예, 사람 예. 30%막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음, 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정말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여기에서 지금 책임이 없고 코치님이 나서서 이걸 도와주시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제품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뭘 느끼냐면, 그냥 약간 이 안에 무리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들어갈 때도 쉽게 들어가서 그런지 남한테 뭔가를 되게 어려운 부탁인데도 덥석덥석 하기도 하고, 뭔가 약간, 뭐, 약간 위험에 대한 민감도도 민감하지 않고, 미안함에 대한 민감도도 높지 않고, 좀 약간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이게 그 가스라이팅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요, 들어가면요. 뭔가 그래서 더 그래요. 판단력을 흐리고 뭔가 약간 음, 인간으로서 사리 분별을 되게 약하게 만든다는 느낌? 네, 다 큰 성인이면 그럴 순 없잖아요. 이게 언제 봤다고 나한테 당신 내 물건 좀 사주세요를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음. 재밌는 곳이에요. 어쨌건 가격은 무너졌고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지금도 대리점장 하겠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도대체 그럼 그분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어떻게 번다고 그러니까 구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번다고 하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음, 그래서 제가 대리점장 시절에 어떤 걸 느꼈느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그때가 거기가 어디더라? 후진국이었는데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필리핀. 아, 필리핀. 아이, 갑자기 생각이. 근데 이제 그때 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 고객이었었어요. 미용실의 고객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은, 그, 의료기기, 그 왜, 성형하고 이런 의료기기를 중간 납품자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대리점장이 거기에 있는 성형외과 하는 그 여자분한테 이 제품을 파는 거야, 의사한테. 이야, 그랬는데 해도 너무하게 팔았더라고. 완전히 그 뭐 50%도 아니고 인터넷보다 더 싸게 줬어. 도대체 왜 판 거예요? 팔 때마다 손해인데.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소개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믿지고는 못 준다. 음, 예, 예, 예. 믿지고는 못 준다. 음,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까지는 내가 커미션을 챙겨줄 수 있다. 음, 근데 난 믿지고는 못 준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택배비 이런 건 다 너네가 내라. 음, 나는 못한다. 그 택배비까지 다 내고 심지어는 또 언저까지 줬대요. 난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대리점장을 막 이게 자격이 되거나 이 사람 돈 있든지 말든지 막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판매 능력이 없는데 들어가서 내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사실은 자기도 살아야겠으니까 던지고 나왔는데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또 피해를 주고 나오는 거죠. 내가 시장에 응, 이 물을 흐렸으니까. 근데 그렇지, 그렇지. 소비자들한테 뭐 이런 제품 사지 말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알 바 없어요. 그냥 싸면 사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정말 관리를 잘 하는 회사들은 온라인에 물건이 이렇게 떠돌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요. 오히려 온라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게 유사나 같은 경우에도 귀찮으니까 이제 회원가입 하지 말고 그냥 네이버에 사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 짝퉁 없어요. 그 없어요. 짝퉁 없어요. 다 그냥 파는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사 먹으려고 보면 회원가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회원가보다 이게 더 비싸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리를 그만큼 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못하게 장난 음, 음. 못하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장에 막 떠돌고 가격이 파괴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시장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 10월 달에 그게 나오는 거야. 음, 그, 음, 바뀐다 그러잖아. 뭐가 4단계로 보상 바뀐다 플랜이 그러잖아. 뭔가 바뀐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아요. 4단계로 바뀌면은 보상 플랜 바뀌죠. 우리나라는 35%밖에 안 풀어주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다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핏대세움이 얘기하더니 결국 다단계로 바뀌네요. 그걸 바뀔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듣기만 했어요. 바뀔지 안 바뀔지. 이건 음, 그냥 뭐,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저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음, 음. 어,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다단계랑 인셀덤이랑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시스템 들어가서 뭐 세뇌시키는 거 뭐 그다음에 이제 근데 더 약간 저는 더 나쁘다고 느끼는 게 다단계에서는 직업을 때려치고 오세요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될 때까지는 유지하면서 같이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당장 직업을 때려치우고 오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직업 그리고 다단계는 이것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해서 라인을 형성해 놓으면은 내가 그만둬도 계속 돈이 일정 금액이 들어와요. 그런데 얘는 그것도 아니야. 그쵸. 계약 방식이니까. 응, 응. 그냥 내가 그만두면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에 올라붙어도 그냥 올라붙는 거야. 아, 어, 어, 이게 사실은 다단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 막 어. 그때는 뭐 다단계가 아니 다단계인 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단계랑 후원 방판이랑은 차이점은 보상 플랜밖에 없어. 보상 플랜. 맞아, 맞아, 보상 맞아. 플랜인데 동그라미 안에 누가 들어가서 돈 매출을 채워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1억 원어치씩 물건을 사라고 시킨 다단계는 없어요. 사봤자 500이고 사봤자 1000이에요. 다단계는. 말하면요. 사실 이게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뜯어보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참 악랄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음. 피해를 주지? 그리고 우리 그때 그 마지막에 제가 그만두면서 그 계약서 방식 그런 것도 봐봐요. 아, 그죠? 어, 그런 것도 봐봐요. 근데 이게 음. 이런 보험 이런 대리점장들한테 뭐 자기 산하에 있는 그런 플래너들 그런 세금까지 다 내게 한다는 게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지막까지 왜 그거 있었잖아요. 계약서에 뭐 겸직 뭐 이런 거 헌법을 뛰어넘는 완전. 심지어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어,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헌법이 이게 계약서법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회사 따위가 진짜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나고 또 그러니까. 하부에 있는 판매 어떤 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어떤 그 고용까지 내가 마치 일으킨 것처럼.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가장 문제는 인셀덤이 시장이 무너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게 뭐더라? 어, 본사에서 그, 그 또 한 번 플랜을 바꿨거든. 음, 바꿔가지고 이제 소비자 몰을 만들었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해갖고도 잘 안 되니까 지금 이거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의 뭐
음, 해외 사업이다 해가지고 K뷰티다 해가지고 요즘 다들 뭐 미국 진출이니 또 여기저기 뭐 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음, 또 이제 음, 바꾸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야. 음. 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회사는 뭐 해외 진출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어, 어. 회사가 진출하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회사,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의 대리점장은 음, 해외를 나가도 다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이면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 근데 일개 개인이잖아요. 이 대리점장 네네. 타이틀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점장도 알고 보면 그냥 판매원이야, 판매원. 일개 판매원. 그렇다니까? 일개 응, 판매원인데 밑에 몇 명이 그냥 내 밑에 몇 명이 딸린 거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너무 사실은 거의 기업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니까 사실은 너무 버거운 거죠, 이분들이. 응, 응. 그리고 들어갈 때는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고 들어가는데 하나씩 까다 보면 도대체 이게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도 또 나온다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 그러니까. 아, 근데 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나 회사 입장에서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그냥 돈만 받으면 돼. 물건만 나가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파니까 본인들은 돈을 버는데 이제 이런 거죠. 소비자들도 요즘에는 어떤 소비를 할 때 가치 소비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커피도 마시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판매원들한테 이렇게 등골을 뽑아먹는 이런 제품은 쓰지 않아.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한테까지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식의 판매원들을 착취해서 내가 이게 사는 물건이라는 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판매원들한테 또 한 번 다시 한번 피해가 가는 거죠.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예를 들어 나 이거 안 쓸 거야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아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인셀덤 그 유치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 유치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에 있다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러는데 해외인지 우리나라인지는 내가 이걸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유치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 내가 그래서 어디서 얼핏 그 유치원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네. 이제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있는데, 그거를 뭐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안 썼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석 대표가 학교를 만들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걸 가장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그 SNS에 들어가 보니까 막 어, 왜 기부한 것들 있잖아, 기부. 그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켜가지고 정말 가치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걸 갖고 막 난리 뽀꾸기도 아닌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떠들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나름 그런 거 기부하고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눈속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 좋은 의도도 있을 어, 수도 어, 있지만 어,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어, 판매원들을 위한 어, 사업이라고 얘기했으나 사실은 드러나는 거는 판매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음, 본인의 어떤 방패막이로밖에 쓴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네네. 정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안에 있는 판매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 응, 사람들의 사실은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소모품처럼 이용되고 버려진다는 느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물론 이제 어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사회 기여 이런 거 하는데 왜 이렇게 물건이 싸게 많이 돌아다닐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물건이 싸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도대체 무슨 일이 안에서 일어난 걸까? 그거 맞아. 의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응, 다 필요 없고 이게 내가 안에 들어가면 저걸 내가 겪게 될 일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심각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좀 의심해 보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